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어제와 다르게 다가오고 창밖의 빛은 어제보다 한치쯤 더 다정하게 스며들었으며 커튼의 결을 타고 내려온 햇살이 바닥에 얇은 선을 긋는 모습조차 마치 처음 보는 풍경처럼 낯설고 아름다웠다. 숨을 들이마시자 공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맑게 닿으며 그저 아침 공기라고 지나쳤을 것들이 오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손끝처럼 예민하게 느껴졌다. 창밖의 새소리, 바람이 창틀을 스치는 미세한 마찰과 집 안에 남아있는 은은한 나무 냄새까지 모든 것이 또렷했다. 어젯밤 그녀가 남기고 간 눈빛의 온기가 아직 가슴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탓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기분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폭신폭신했고 온 우주가 자신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듯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갑지만 포근한 바람이 살갗 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감각들이 하나하나 너무 분명했다. 그의 흐릿하던 사랑이 점점 선명해졌다. 민주는 기분 좋은 감각을 느끼며 담배 한 개피를 피우기 위해 마당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시야로 갈색의 작은 덩어리 같은 것이 마당 한편에 놓여져 있는 게 들어왔다. 뭐지? 갈색의 작은 덩어리는 참새였다. 분명 참새가 맞는데 그 모양새가 너무 이상했다. 한순간에 형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기가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졌다. 뭐야? 소리가 목구멍에서만 맴돌고 밖으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훑었다. 담장, 철문, 정원 끝의 작은 창고. 모든 게 어제와 같은데 이 참새만이 튀어나온 모난 돌처럼 완벽한 배경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참새에게 시선을 박아둔 채 담배를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담배 끝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불씨 하나에 의해 뜨겁고 마른 연기가 폐 안쪽 벽을 스치며 내려앉았고 방금 전까지 목구멍을 조이던 숨이 비로소 트였다. 그가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회색의 선이 아침 공기와 섞이며 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연기를 들이마셨고 니코틴 향이 가슴을 채우는 동안 그의 긴장감은 둥그러졌다. 민주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봤다. 건너편 소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새들이 지나갔다. 다시 그의 고개가 잔디밭에 누워있는 참새에게로 향했다. 고양이가 그랬나? 하지만 이 집은 담장이 높고 마당 안쪽은 관리가 철저하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든 참새의 형태가 동물에게 공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 참새의 두 다리는 지식여지고 늘어나 있었으며 몸체는 뭉개져서 내장이 튀어나와 있었다. 꼭 살아있던 순간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형태였다. 그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 그를 어릴 때부터 돌봐준 최 실장과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청소와 부엌 살림을 돌보는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가? 그는 생각을 곧바로 지웠다. 아주머니가 일을 하러 올 때는 최 실장이 꼭 먼저 집에 와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최 실장 그가 이 죽어있는 참새를 못 봤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어제는 화요일로 아주머니가 오시는 날도 아니었다. 설마 최 실장님이? 그건 더 말이 안 됐다. 최 실장은 잔혹한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계모로부터 학대당할 때 그를 살뜰히 챙겼던 사람이었다. 그럼 이 참새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었나? 민주는 다시 참새를 내려다봤다. 부지런히 하늘을 날아다녔을 작은 점이 지금 그의 발밑에 망가진 채로 누워 있었다. 그가 바스러져 버린 작은 점을 땅속 깊이 묻었다. 어젯밤의 설렘은 오늘 땅에 묻은 작은 점으로 인해 민준의 속은 어지러웠다. 그는 묻어둔 흙 위에 손바닥을 한 번 더 눌렀다. 따뜻하던 감정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야생에선 약하면 이렇게 도태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이 작은 생명의 죽음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편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그는 마당에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다. 물줄기가 손등을 때리며 흙을 흘려보냈고 손톱 밑에서 검은 점들이 떨어져 나갔다. 공장에 도착한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흔들던 작은 점을 마음속 서랍에 밀어넣고 차문을 열었다. 오전 10시. 모니카 제1공장 5층 회의실에는 커피 향과 함께 서로의 결속력이 느껴졌다. 다들 집에 잘 들어가셨습니까?
민준의 물음에 이동훈 자재부장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제 김 부장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셨는데 집 찾아가는데 30분이나 더 걸렸답니다. 이 부장의 말에 김 부장이 멋쩍어하며 말을 이었다. 제가 길을 잘못 알려드리는 바람에 이 부장 집에서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나 더 걸렸지 뭡니까. 아내한테도 한 소리 거하게 들었지요. 하지만 전 어제와 같은 회식이 있다면 항상 환영입니다, 전무님. 모두가 김 부장의 말에 강력한 호응을 보내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하. 그래도 집에 잘 도착하셔서 다행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김 부장님, 어제 지정 벤더 방문하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민 과장이랑 나이키가 지정한 업체에 불량 자재를 들고 다녀왔었습니다. 1983년 9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15분쯤 김 부장과 민 과장은 장유에 위치한 지정 벤더에 도착했다. 이 지정 벤더는 원피, 그러니까 가공 전 단계의 가죽, 웹블루 포함을 미국에서 수입해 가공하는 업체다. 접수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죠? 김 부장이 명함을 내밀었다. 모니카 산업생산부장 김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품질팀 민 과장님입니다. 저희가 불량 자재건으로 클레임서를 이미 보냈었는데 그 건으로 온 겁니다. 잠시 뒤 작업복 위에 재킷을 걸친 담당자가 접견실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클레임서는 어제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저희도 자재 검수를 하고 있던 참입니다. 김 부장은 인사를 길게 하지 않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 샘플 2장을 꺼냈다. 그리고 2장의 샘플을 일부러 담당자 앞에 나란히 펼쳤다. 이거 보십시오. 민 과장이 정상 로트부터 손끝으로 쓸었다. 결이 고르게 누웠다가 돌아오며 빛이 부드럽게 바뀌었다. 그러나 문제 로트는 달랐다. 결 위에 얇은 막 같은 윤기가 걸려 있었고 손끝이 지나가면 털이 살아나는 대신 미끄러지는 느낌이 남았다. 민 과장이 물컵을 집어들었다. 샘플 위에 물방울을 아주 조금 떨어뜨리자 정상 로트는 잠깐 머뭇거리다 스며드는 기색이 있었지만 문제 로트는 또르르 굴러만 다녔다. 발수막이 과하게 올라온 겁니다. 이 상태면 본드가 섬유를 못 물어요. 젖음선이 떨어져서 겉에서 뭉치고 프레스 지나도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그가 뭔가 말을 꺼내려다 샘플에 거부하는 물방울을 다시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몸을 틀었다. 잠깐만요. 그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다. 출고장, 지금 나가서 스웨이드 로트 확인하세요. 로트 83에 0908 라인은 오늘부로 출고 스톱하고 재고도 홀드 걸어요. 그리고 품질팀 이 과장 좀 지금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06은 같은 로트라도 출고, 배치로 쪼개진 번호였다. 즉 830908 06이 막혀도 830908 09 같은 다른 배치가 아직 출고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였다. 접견실 문이 닫히고 다시 그가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미간에는 주름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지금 조치 들어가시는 겁니까? 김 부장의 물음에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초동은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릴 수 있는 건 해당 로트는 일단 출고를 중지하고 재고는 홀드를 하겠다는 부분까지일 것 같습니다. 민 과장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귀하의 자재에서 보이는 증상이 3가지입니다. 톤 편차, 결 깨짐, 라스팅 주름. 특히 US 9.527호 이상에서 심합니다. 담당자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런 글을 보며 민 과장이 말을 이었다. 오일이 과하면 결이 눌리고 광이 떠서 톤이 들쭉날쭉해집니다. 어떤 자재는 깊고 어떤 자재는 탁해서 획기가 돌아요. 발수막이 두꺼우면 굽힘에서 표면막이 미세하게 깨지면서 결이 뜯긴 듯 보이고요. 라스팅은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뻣뻣하면 주름이 접힌 채로 펴지지 않고 오일이 과하면 재료가 미끄러져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는 당기는 길이가 길어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도 해야 하고. 그가 단어를 고르는 사이 김 부장은 서류 파일을 열었다. 첫 장 상단의 대외비 도장이 순간 접견실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현재 입고 기준 홀드 걸어둔 물량이 2700켤레분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300켤레는 이번 주에 리워크로 구제율을 확인할 겁니다. 담당자의 미간이 조금 더 깊어졌다. 파일럿, 리워크요? 예, 지금 저희 수율이 귀하의 불량 자재로 인해 83%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도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자는 숨을 소리 나도록 삼키더니 입을 열었다. 초동은 지금처럼 즉시 하겠지만 교환대체 로트 상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원PF로 들어온 로트도 확인해야 하고 가공 기록이랑 후가공 투입량, 큐어링 조건까지 묶어 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제도 받아야 하고요. 그럼 언제까지 저희 쪽으로 답변을 주실 겁니까? 저희는 지금 한시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납기일이 12월 6일인데 지금 수율이 83%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실 것 아닙니까? 김 부장의 언성이 약간 높아졌고 담당자의 미간은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을 만큼 파여갔다. 저희도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니카 산업이 보여주신 저희 쪽 자재에 문제가 있는 점은 제가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그러니 귀하의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9월 16일 오후 1시까지 회신을 주십시오. 저희도 그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지 않은 출고 중지재고 홀드는 서면으로 남겨드리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부장이 서류철 맨 뒤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요구사항, 동일 색상 대체 로트 가능 여부, 교환 재납품 일정 출고일 운송, 문제 로트 회수 절차, 출고 전 추가 검품 강화 및 재발 방지 시정 조치, 로트별 후가공 투입, 큐어링 기록 회신, 발수, 5일 포함. 이대로 회신 부탁합니다. 그리고 회신 기한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여기 담당자분 서명과 사인 부탁드립니다. 접견실을 나와 차로 돌아가며 민 과장이 말했다. 그래도 출고 중지랑 재고 홀드는 바로 거네요. 근데 그 다음이 없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그 다음이요? 그래,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했을 사람이 기다려달라고만 하니. 그리고 요구사항서에 서명하기 싫어하던 게 보이잖아. 민 과장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괘씸하신 겁니까? 괘씸하지. 어제 클레임서를 오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와서 물방울 굴려 보여주고 크랙 보여주고 뭐 다 떠먹여 주라시피 하는데 바로 교환해주겠다는 말 한마디 안 꺼내니. 민 과장이 김 부장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회신을 준다고 했으니 여기 온 성과는 있었네요. 문제는 회신이 아니라 이들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겠지. 그런데 벤더 쪽에는 금요일에 나이키 쪽으로 보고가 들어간다는 건 얘기 안 하셨습니다? 지정 벤더가 1시까지 잘 맞춰서 회신을 보내면 나이키로 보고하는 건 우선 보류할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상황을 나이키에 알려야겠지. 아, 일정상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래, 우리는 그때까지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파일럿 돌리고 로트별 집게 뽑고 대형 사이즈 데이터 따로 묶어서 접착 들뜸까지 확인해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 두면 돼. 잠시 침묵이 흐르며 차창 밖으로 공단 담장이 밀려나고 하늘이 낮게 내려앉았다.